산저산 꽃이 피니. 시파는 이제 목포에 사람들이 찾아오죠. 정년이를 데리고 가려고. 근데 영서가 정연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급격하게 확 불타오르는 그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웹툰의 그 부용이의 캐릭터를 영서한테 많이 그렇죠. 녹여냈어요. 사실은 주란이하고 영서한테 약간 나눠서 이제 처음엔 주란이한테 준 것 같았는데 이제 거의 영서한테 되게 많이 갔고, 정연이도 사실은 그 영서한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이제 느끼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설정이 막 거부감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웹툰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 왜냐면은 보다 보면은 진짜 부용이가 되게 멋있거든. 대단한 친구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어쨌거나 이제 영서가 LP를 이제 들고 와가지고 이제 근데 왜 정연이를 왜 찾으러 간 거죠? 얘가 이렇게 끝날 소리꾼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게 들어서. 이제 단장님이 일단 잠을 못 잤고 그러니까 너 가서 데려와라 이제. 그러니까 정연이가 물론 소리를 잘하지만 연기를 사실 진짜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몰입 이런 게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성 북극은 사실은 소복이 이제 찾아왔을 때 공선이 막 그만해라, 이제 내 딸까지 이렇게 망가지는 거 봤으면서 왜 이러냐는 말에 소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극은 소리만 한다고 서는 자리가 아니고 소리를 하나도 못해도 촛대로라도 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목이 부러졌어도 군무로 할 수 있고 다리가 부러지면 촛대를 쓰면 된다. 왜냐면 촛대는 가만히 서 있는 역할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소복이란 캐릭터도 되게 멋지고 사실 소복이 진짜 되게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가 계속 사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공선을 엄청 아끼고 좋아했었던 동무였기도 했지만 그 딸이 어떻게 보면 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연이는 소리뿐 아니라 연기도 있었고 그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그냥 친구로서 공선을 자기가 잡지 못했던 거를 정연에게 약간 투영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마무리를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해요. 자기한테 맡겨진 정연이는. 그리고 이제 저 때는 소리만 했었던 시절이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지만 정연이에게는 소리뿐 아니라 연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되게 여러 가지 가지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복 입장에서는 배우로서도 그 정연이를 많이 인정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거죠, 목포까지. 데리고 오려고. 그건 또 궁금한 게, 사실 주란이가 목포 내려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영서는 왜 주란이를 말린 거죠? 내가 갔다 올게 이랬잖아요. 글쎄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하면 둘은 안 데리고 갈 것 같아서. 근데 영서가 가야 더 임팩트 있게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영서가 생각을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주란이하고 정연이의 관계가 아직은 조금 그게 막 풀어지지 않았잖아요, 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그 중간에서 그 주란이와 정연이의 그 마음들이 서로가 편하지 않고 이제 주란이가 가가지고 정연이를 데려올 수 있을 만큼의 그게 그게 없었을 근데 거야. 영서 그걸 알아. 근데 자기는 경쟁자로서의 자극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주란이 가서 울다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그리고 못 데려와도 자기가 못 데려오는 거잖아. 약간 영서가 보면은 약간 또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란이가 갔다 와서 못 데려오면 제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영서가 아무래도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간다 했을 것 같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공선이에게 정연이를 가르쳐줘라. 이미 떡목이 된 거잖아요. 이제 공선이. 그러니 정연이가 소리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그 목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 목 좋은 사람이 목 나쁜 사람한테 소리를 가르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목이 나쁜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 이걸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건지에 대한 어떤 방식들을 알고 있고 나쁜 목에서 그리고 목이 상태가 나빠져 본 선생님이 애들한테 티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티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너무 다 잘해 막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나도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노래도 마찬가지로 티칭이 물론 너무 소리를 잘하면 그 소리를 듣고 애들이 따라 부르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어떤 연약하고 안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면서 내가 지금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훨씬 더 넓은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정연이를 가르칠 수 있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겠죠 서울에도. 근데 너만 할 수 있어. 너만이 네 딸을 가르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라고 했지만 이제 들은 척도 안 하는 것처럼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혼자서 추월만정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공선이가. 근데 이제 거기서 막 갈라지는 채로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노래를 듣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생각나는데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왜 목포를 주란이 안 가고 영서가 갔냐. 그리고 영서가 이 전화에서 이제 옥경이 이제 같이 나가자고 했을 때 나는 정연이를 기다릴 거다. 정연이가 나에게는 되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소복이랑 공선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소복이 너가 없어지고 나서 나는 내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너가 맞네. 있어서 발전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영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맞아. 근데 옥경이는 그런 상대가 없어서 자기는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맞아. 그렇네. 그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소리를 하고 이제 정연이도 이제 엄마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또 슬프죠. 슬프가 아니고 슬픈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거기에서 그걸 듣고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제 공선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정정열 명창이라는 분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고 이분이 떡목으로 유명하신 분이야. 원래가. 근데 제가 이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이제 음반이 있어요. 멜론에 들어가시면 이제 정정열 명창의 그러니까 뭐 춘향가로 원체 유명하신 분이고 정정열이 나고 춘향가가 있다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춘향가의 어떤 그 노래를 진짜 제대로 불렀던 그리고 당대의 수많은 소리꾼들이 이분에게 정말 많은 이제 소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 정정열 명창한테. 근데 이제 이분이 서편제의 고수니까 서편제는 좀 슬프고 왜 우리 그때 왜 적벽가 설명하면서 좀 동편스럽고 남성적인 소리가 동편이라고 하면 서편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하고 애원성이 있고 뭐 이런 소리가 서편인데 그러니까 상청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소리들을 아마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제 소리를 거친 소리니까 다 터지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수없는 연습을 통해 걔를 좁히는 연습을 하셨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스승이었을 거예요. 나쁜 목으로 소리를 만들 그 정도의 소리를 만들 정도면 그러니까 떡목이란 느낌은 별로 없고 어떤 느낌이냐면 들으면 뭔가 소리가 거친데 이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떡목이 그 정도의 소리까지 만들어내기까지는 그리고 이제 고음을 내지 못하지만 시성이라고 해서 가성을 되게 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표현까지는 못했고 이제 왜냐면은 여기서 설정도 공선이 소리를 계속 닦지 않았잖아요.
소리를 안 했잖아요. 소리를 그만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공선은 자기가 가진 그냥 그대로 그 거친 목으로 소리하는 방식을 택한 장면이 나온 거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정정열 명창은 거친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식성, 그러니까 쉰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결절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멍이 많은 거야. 근데 이제 거기를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채울 수가 없는 거지. 너무 상태가. 근데 이제 공선이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고 정정열 명창은 타고나기로 떡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평생을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마어마한 연마를 하신 거죠. 보면은 계속 산에서 40살까지 연마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성목이 될 수밖에 없네요. 아니 떡목이라서 40살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창이 된 거예요. 50대 전후에 어마어마한 명창이 50세부터 수십 년간 목숨을 걸고 수련한 결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년이의 그 보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소리꾼들은 답답하다는 느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 그냥 너무 안 듣기만 한 거지. 소리꾼으로서 대부분의 소리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어떤 소리꾼이 소리를 해. 근데 목이 너무 망가져 막 쉬어서 막 절절 매면서 해. 그러면 안 됐어. 쌤통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정년이를 보면 다 자기를 투영하면서 봤을 거예요. 다들 소리꾼들은 아마도. 그래서 그러니까 40년을 7살 때부터 소리 공부를 이미 시작했다고 하고 막 진짜 엄청 당대의 명창들한테 전부 다 소리를 배우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냥 뭐 기본 30년 수련 그랬기 때문에 떡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창이 된 거죠 당시에. 그럼 되게 아깝다.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러면 공선이도 그쵸. 수련을 했었어야 돼. 그렇죠. 정년이 근데 이제 저는 그 소복이 한 말 중에 천재로서 살았던 최공선을 기뻐했었던 거라는 얘기를 해요. 소리를 진짜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와닿았어요. 내가 진짜 소리를 좋아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고 물론 공선도 보면은 목을 나게 해보려고 별짓을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안 됐던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지. 실제로 너무 엄청 지금 다 살아계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제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상청이 더 이상 없어진 너무 대단한 소리꾼인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상청이 안 나온다고 소리를 그만뒀으면 지금의 소리를 못 하셨겠지. 지금도 여전히 상청이 안 나오시지만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물론 뭐 목이 좋아야 소리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목이 잘 나오는 것만으로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상청이 소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는 건 마치 소리꾼에게 아주 좋은 재료의 역할을 해주지만 그 상청만으로 소리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목이 잘 나온다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쉽기도 하죠. 공선이 계속 소리를 했더라면.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했던 자신의 모습을 사랑했던 거지. 그리고 관객이 외면할까봐 자기를 너무 잘했던 나의 모습이 있는데 정정열 명창이 이제 고음도 없고 떡목이고 탁하고 거친데 어떻게 명창이 되었는지를 막 엄마가 얘기해 주잖아요. 공선이 그러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그 소리로 바꿔놨고 빈 곳이 없이 채워서 무가 없는 소리가 없는데 그것을 채웠으니까 없는 소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너는 그 빈 소리를 뭘로 채울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정년이가 물어봐 엄마는 뭘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눈물로 채울 거나 한숨으로 채울 거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년도 무언가를 그 소리 안에 자신만의 무언가로 채우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10화가 끝나는데 마지막에 공선한테 아버지가 새 신발을 사주고 자기는 낡은 신발을 신는 아버지의 그 장면이 그냥 공선의 그 생각에 추월만정을 마지막에 이제 부르면서 그 음악으로 이 장면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그냥 공선에게 그 어떤 그 빈 소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저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눈물의 세월들과 한숨의 세월들을 채운다는 말이구나.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받고 그냥 뭐 여긴 나오지 않지만 그 아버지의 죽음도 공선에게는 엄청 큰 영향을 이제 끼쳤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어쨌거나 뭐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그 웹툰에서는 사실은 공선의 목이 이제 굉장히 반전해서 내지 못하는 이렇게 약간 노란국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 마지막에 그 자막 올라갈 때 최백호 씨 노래가 나와요. 근데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딱 듣고 이거 최백호인가? 이렇게 그 뭐가 나와요? 뭐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목포의 눈물 맞죠? 네. 그래서 들으면서 우와 마지막에 이거 왜 이 노래를 넣었지? 그 가사 같은 내용인가 보지, 그지? 그런가? 그래서 그 노래를 찾아면 제가 그때 앞에서 저희가 리뷰할 때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걸 다 삭제했던 이유가 삭제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오래된 노래, 1920년, 3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저는 최백호 선생님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되게 좋아해서 타고나기로 소리꾼으로 치면 애원성이 있어. 목소리에 그늘이 있어. 슬프잖아. 그냥 뭘 불러도 아이돌 노래를 불러도 슬플 거야. 새벽고. 근데 그분은 진짜 여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세대를 좀 그쵸, 아우르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다들 누군가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보면 잘하는 사람인데 천재성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왜냐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노력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짝꿍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저도 잠깐 보면서 그래서 나도 주변에 천재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나다가도 그 사람을 딱 보면 나 아직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순간순간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천재가 되게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쵸, 없죠. 그냥 보면은 찾기가 힘들죠.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천재를 흉내내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은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끼리 그냥 아티스트 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애들은 좀 있는 것 같고 진짜 천재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진 않고 어저께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랑 이제 좀 유명한 공연을 하셨어요. 이제 미산 박초월 선생님이라고 이제 제가 소리하는 어떤 소리제의 그 선생님을 기리는 공연을 어저께 보고 왔는데 이제 엄청 유명하신 그 조관우 씨의 아버지가 소리하시는 엄청 유명한 명창이시거든요. 조동달 선생님이시라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도 미산제로 이제 문화재시고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저희 선생님하고 조통달 선생님의 공연을 보면서 천재들의 모습을 딱 보고 왔다는 그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여도 소리를 어쨌거나 지금 다 여든을 바라보시니까 한 분은 45년생이시고 한 분은 47년생이신데 그러면 한 분은 이미 이제 여든이 넘으셨고 한 분은 이제 여든을 향해 가시잖아요. 곧.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이 소리를 70년 이상 하신 거거든요. 와. 그런데 그 긴 세월이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그치. 맞아요. 이미 이분들은 그냥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천재들이야.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제 몸도 안 좋으시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워낙에 연기에 능하시거든요, 조동관 선생님은. 근데 와, 어저께 선생님이 연기를 보는데 그냥 놀부 역할을 하시는데 보면서 저희가 그냥 놀부.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놀부. 본캐가 놀부고 부캐가 소리꾼이라고 말할 정도로 연기를 그냥 궁금하다. 와, 너무 진짜 보면서 어저께 진짜 완전 감동을 받지. 좌중을 정말 가지고 노는데, 와, 이제 그런데 나 선생님 소리도 이제 잘하시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어마어마한 성량과 어마어마한 노래를 하셨었는데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예전만큼의 그런 노래를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가지고 있는 호흡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은 소리 하나로, 목소리 하나로 전국을 제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연세에도 지금 저희 선생님처럼 소리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소리 하시는데 정말 완전 시끄럽고 방방 뛰어진 분위기였는데 저희 선생님이 진짜 슬픈 노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참 그런 거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다 필요 없어. 소리 하나로 저렇게 모두를 웃고 울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진짜 어제 진짜 또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80살까지는 저런 소리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 소리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네. 네, 그래도 정년 18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번씩 녹화를 이제 몰아서 하고 있는데, 할 때 제가 그 바보와 온달, 사실 극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네. 그걸 하면서 거기에 중간에 상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나오는 노래들을 조금 들려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상여 소리, 이제 이게 원래는 심정가에 있는 대목이고, 형사가 이제 곽씨 부인이 죽고 나서 이제 관이 나가는 대목이에요. 예전에는 상여를 이제 메고 나갔잖아요, 마을에서 모두가. 그래서 그 장면을 좀 제가 한번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 보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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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찬도와노 놈차 구이가 기둥 찬도 관도 북망산천이 아티벤고 건네 안사지 북망기로다 넘차 구이가 기둥 찬도 환도 사람이 세상을 공수래 공수가 어디 세상사가 모두 다 뜬구름이라
우리가 기도원 찬도 환도 산창창 로망망은 다리가 아팠어 어이 가며 일침 운명명어 주막이 없어 네가 쉬어 갈까 부창무수 우리 정지 나도 같이 따라가세 넘차 의가 기도 찬도 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늘 쓸 때는